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 한불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썰썰하니 참 좋습니다. 낮에 잠깐 더워도 저녁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제 가을이 완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안 드시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스님을 제가 만났지요. 만나서 차를 한잔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스님은 이 사주팔자를 참 잘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절에는 많은 신도들이 찾아옵니다. 신도들이라기는 좀 뭐하지요. 전보러 많이 오는 편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 스님은 왜 그는 점을 잘 볼까? 부처님 정법이 있는데 왜 굳이 점을 봐주면서 신도들을 갖다가 그래 관리를 할까? 의문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출가를 한 수행자들은 한 가지씩 특기가 있습니다. 이 특기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재주를 져요. 어느 스님은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달마도를 잘 치십니다. 기도 중에 그는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마도를 갖다가 잘 그러니까 그려서 신도분들인데 나눠주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팔자를 또 잘 봐요. 그래서 많은 신도분들인데 이 궁금한 사주팔자를 또 많이 봐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을 잘 쓰래요. 경을 잘 쓰래서 부처님 법을 또 잘 전하는 그런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법이지요.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물었죠. 스님, 그 사주팔자 그 점 보는 게 맞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냥 싱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신호분들 그 뭐 뜻을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이란 것은 이 사주팔자라죠. 사주는 내 기둥에 그러니까 년, 월, 일, 시를 천간 지지와 이제 합치니까 두 글자씩 네 개가 되고 네 개에서 천간 지지를 보태니까 여덟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됩니다. 이 사주 팔자는 보니까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책을 보고 비와서 방편으로 많이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걸 조금 배워볼까 싶다가도 괜히 쓸데없는 또 그 길로 또 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저는 아예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초가 되면은 남한 노보살님들이 새 신수 보러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것저것 그냥 막 적당히 기분 좋게 그냥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아해요. 이건 비밀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 그렇죠. 너무 그 점에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초나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재미로 보는 거는 뭐 괜찮겠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신심이 깊은 불자님들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제 점이라든가 사주팔자에 휘둘리지가 않죠. 근데 신심이 약한 분들은 이 사주팔자에 많이 휘둘립니다. 특히 자식들 궁합을 신경 써서 보게 되죠. 근데 너무 그런데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괜찮지만은 너무 맹신을 하다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선 13대 명종대 일입니다. 명종대 일이죠. 장안에서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홍계였습니다. 홍계. 이 장안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점을 치면은 완전 쪽집게, 그러니까 귀신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잘 맞췄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홍계의 집 앞에는 문정성시를 이뤘다 그래요.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지금 말로는 점 잘 본 데 가면 번호표를 받아 기다린다지요. 옛날에 그 시대 때도 줄을 서가지고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이 홍계라는 사람은 점을 아주 잘 봐줬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종 임금 기회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임금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은 국사를 갖다가 이래 맡아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책사도 있고 도움을 받는 그런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항상 두고 국정을 이끌어 갔지요. 그래서 이 명종 임금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인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귀신같이 점을 잘 본다니까요. 잘 알아맞힌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홍계를 갖다가 바로 궁으로 들라하여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 정갈이 홍계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장안에서 점을 보다가 궁에서 임금님이 친히 궁으로 들라하신다는 음명을 받고 보니 얼마나 좋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관을 갖추고 황급히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종 임금 앞에 엎드리지요. 폐하, 소신, 폐하의 부름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명종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점을 그렇게 잘 본다면서 아닙니다. 어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알아맞혀 보거라. 만약에 알아맞히면은 너희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반대로 이 문제를 알아맞히지 못할 때는 너는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이 홍계가 뜻밖의 이야기에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점을 잘 봐도 목숨을 내놓고 점괘를 논한다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옆에 성지를 갖다가 시킵니다. 준비해놓은 괴짝을 가져오너라. 그자 신하 두 사람이 큰 괴짝을 하나 들고 옵니다. 괴짝을 들고 와서 홍계 앞에 내려놓지요. 그리고 그 괴짝을 보니 큰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종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홍계는 듣거라. 앞에 놓인 그 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그리고는 옆에 성지와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홍계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자 홍계는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등에는 옷이 축축하게 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점을 잘 보는 자신도 까딱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가는 이런 게임에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한참 눈을 감고 그 괴짝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폐하, 이 꾀 속에는 찌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라거든요. 과연 소문대로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홍계는 듣거라. 그러면 찌가 몇 마리가 들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홍계가 찌는 알아맞혔는데 찌가 몇 마리냐고 물으니 또 몸이 굳습니다. 머리에서부터는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려서 턱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감고 자기가 터득한 돌을 이용해서 찌가 몇 마리인지 알아맞히는 기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땀은 흘러내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옆에서 대신들은 손에 땀을 쥡니다. 명종 임금 또한 홍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답을 기다리고 옆에선 성지가 입을 엽니다. 홍계는 뭐하느냐? 빨리 찌가 몇 마리인지 알아여라. 면명을 하죠. 그자 홍계가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이 변하더니 눈을 뜹니다. 폐하, 저 깨 속에 들어있는 쥐는 두 마리가 아니고 3마리입니다. 3마리입니다. 그자 명종 임금이 입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불자님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명종 임금이 미소를 지으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놈, 내 놈은 백성들의 마음을 농락을 하고 이제 궁에 들어와서 짐에게까지 속이려고 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사형대로 끌고 가서 목을 베거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괴짝을 열어 보입니다. 열어보니 찌가 2마리가 들었습니다. 이 홍계는 3마리라 그래요. 그리고는 바로 포졸들에게 홍계는 끌려나갑니다. 그때 궁에서 멀리 떨어진 광나루 웅화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형대가 있었죠. 거기서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홍계는 포졸들에게 이 사형대로 끌려가게 돼 있죠.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 명종 임금이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뜨면서 아차, 옆에 선 성지에게 면명을 합니다. 아까 저게 가지고 왔던 괴짝을 도로 가져오느라. 그자 성지가 신하들에게 또 면명을 하죠. 그자 곧 괴짝이 다시 도착합니다. 그 괴짝을 열어라. 떡궁을 여니 찌가 2마리가 있거든요. 그러자 명종 임금이 성지에게 묻습니다. 저 2마리 찌가 암놈이냐 숭놈이었냐 묻거든요. 그자 성지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암놈 1마리와 숭놈 1마리입니다. 암수 한 상이옵니다. 그래, 그러면은 암놈의 배를 갈라보아라. 그자 옆에 있던 신하가 칼로 암놈의 배를 갈라봅니다. 가르니 새끼가 1마리가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여봐라, 성지는 빨리 선정관을 보내서 사형대에 가 있는 그 홍계를 갖다가 집행을 정지하거라. 그리고 빨리 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면면을 하게 되죠. 그자 이 성지가 선정관을 갖다가 통해서 빨리 사형대로 가서 사형을 멈추게 하고 홍계를 빨리 데리고 오도록 면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선정관이 말을 타고 힘껏 내달립니다. 거기서 궁에서 한 4km가 떨어지죠. 한 10리가 떨어진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형장에서는 이 홍계는 팔이 뒤로 묶인 채 꿇어앉아가 있습니다. 앞에는 도수관이 큰 청룡도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 홍계는 손이 뒤로 묶인 채 꿇어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의 앞날을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죽게 될지 살지 점을 치죠. 그리고는 점괘가 아주 길조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 홍계가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도수관 보고 이야기를 하죠. 여보게, 도수관, 잠깐만 기다리시게. 내가 우리 부모님 계신 곳으로 하직 인사나 좀 하지 않아야 안 되겠나? 내가 부모님께 하직 인사는 하고 죽어야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불효자가 되니 내 부모에게 하직 인사할 시간만 좀 주시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되니 죽기 전에 부모님인데 인사로 드려야지. 그러자 이 도수관이 망난이지요. 그 청룡도 큰 칼로 가지고 입에 물을 묻고 푹 풀면서 춤을 추다가 목을 치잖아요. 이 도수관도 어차피 죽일 거 자기 부모에게 인사를 한다는데 그 정도 못 참아주겠습니까? 그러자 이 도수관이 칼을 내려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어차피 죽을 목숨 부모인데 인사나 해야지. 인사를 하거라. 그리고는 홍계는 빨리 무슨 기별이 올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 흐르자 저쪽에서 말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당장 멈추어라. 이 선정관이 말에서 달려오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자 너무나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도수관 귀에나 빨리 처형 안 하고 뭐 하느냐, 빨리 처형하도록 하라, 이 소리로 들렸어요. 그자 이 도수관은 혹시나 처형을 늦게가 아직까지 처형을 안 하다 보면 자기까지 문책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예, 빨리 제가 처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자 이 홍계는 아니 잠깐 아직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된다. 잠깐 기다리시게. 이제는 너 때문에 나까지 문책을 당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장 목을 내놓도록 하라 하면서 큰 칼을 들고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그때 또 선정관이 멈추어라, 당장 그 칼을 내려놔라, 멈추어라 하는 소리를 고함을 지는데도 이 도수관은 사형집행을 늦게 처리한다고 자기인데 문책을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들었던 칼을 하늘로 번쩍 한 동시에 홍계의 목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선정관이 쫓아왔지요. 아차,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러고는 이 홍계는 순간 저 세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관이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집행을 막았으면 됐을 걸 좀 늦어서 말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 웅하루, 지금은 구이동이죠. 구이동 그 웅하루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아차산으로 이름이 붙게 됐죠. 아차, 내가 조금만 빨리 왔어도 저 훌륭한 안목을 가진 저 홍계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가 늦어가지고 참 아까운 사람이 희생이 됐다는 걸 참 한탄을 하면서 그 산을 갖다가 그때부터 아차산으로 부르게 됐답니다. 우리 여러분 무슨 일이 그럴지요. 아차, 내가 조금만 빨랐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한 번씩 쓰는 말이죠. 지금도 서울 구이동 하면은 그 아차산이 그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품은 채 아주 등산객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산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아차산 한번 등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점이란 것은 참 미래를 갖다가 한번 이래 자기 미래를 알아본다는 것도 재미있겠죠. 근데 너무 빠지거나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면은 다 잘 됩니다. 자, 우리 부자님들 이제 가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